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기분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건 아닐까? 말 한마디는 평범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묘하게 불편하고 상처받고 위축됐던 순간들. 대화 중인데 내 말은 건성으로 넘기고 자기 말만 정답처럼 쏟아내는 사람. 조언이라며 말하지만 결국 내 선택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입을 닫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 이건 말해봤자 내 기분만 상하겠구나. 그 사람은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자주 당신을 가볍게 눌러안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몰라도 돼.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이 말들이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버릇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안엔 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내 아래야라는 심리가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왜 위험한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무시의 본심과 관계 파괴의 심리 메커니즘,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반응법까지 심리학, 철학, 실제 사례로 짜임새 있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지금 당신에게 딱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끄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걸 왜 이제 말해? 늦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었던 거다. 상대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던 적 있으시죠? 이건 좀 아닌데. 지금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깨겠지. 그래서 꾹꾹 눌러뒀던 감정. 결국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때 내 말에 조금 상처받았어. 그리고 돌아온 대답. 그걸 왜 이제 말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탁 막혀버립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뒷전이고 왜 지금 말했냐는 타이밍만 문제 삼죠. 결국 말을 꺼낸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몰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금 말해서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애초에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심리학자 에드워드 존슨은 말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그걸 듣지 않을 핑계를 미리 만들어둔다. 왜 이제 말하냐는 말,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부부 상담 사례 하나 전해드릴게요. 남편은 늘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그 얘긴 나중에 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용기 내어 꺼냅니다. 당신이 내 얘기를 자꾸 끊을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외로워. 그러자 남편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감정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꺼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듣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해도 화내고 나중에 말해도 짜증냅니다.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불편한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제 말해? 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불편한 말 하지 마.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 능력 실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한 사람들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고 스트레스 반응도 낮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았습니다. 오히려 그건 더 깊이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말한 사람이라는 증거죠.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데 필요한 용기야말로 인간관계의 진정한 지혜다. 그렇습니다. 늦게라도 꺼낸 말은 이미 내 안에서 수없이 되뇌고 수십 번 망설이고 마지막 남은 용기로 꺼낸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한 건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동안 참았지만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진심은 언제든 그걸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 앞에서만 제 빛을 냅니다. 두 번째,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끔은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생겨도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꾹 참습니다. 몇 번은 웃어 넘기고 괜찮은 척도 해보죠.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말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야, 예전에 너한테 그 말 들었을 때 좀 서운했었어. 근데 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 정도는 그냥 웃고 넘겨야지. 그 순간 감정은 바로 무시당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정도로 서운해하면 내가 속 좁은 걸까? 아니에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당신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전해드릴게요. 한 여성분이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자기만 빼놓고 단체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나만 몰랐다는 게 좀 서운했어.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네가 못 갈 것 같아서 말 안 한 거잖아. 그걸로 섭섭해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분은 자기가 감정 표현한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난스러웠나? 그냥 말 안 할 걸 하고 마음을 접었다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감정을 가볍게 넘긴 그 친구의 태도였던 겁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공감받을 때 해소되고 무시당할 때 골마간다. 감정을 꺼낸 사람은 이해받고 싶어서 관계를 더 잘 이어가고 싶어서 말한 겁니다. 근데 돌아온 게 그게 뭐 대수냐는 말이라면 그건 감정 삭제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자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무서운 말이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건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감할 의지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내가 겪은 감정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상황이 충분히 서운했어. 그렇게 가볍게 넘겨지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해? 이건 감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감정은 그 순간 가장 진짜인 마음입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있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 자신도 당신 마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한참 고민해서 말했던 이야기를 상대는 다음 만남에서 완전히 까먹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다 잊은 채 내가 그런 말 했었어?
그건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당신의 기억을 뒤흔듭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내가 이상한 건가? 그때 그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하고 자기 감정을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영희 씨는 오랜 친구 민정 씨와의 사이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 영희 씨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민정 씨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애 키우는 맛에 산다며.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지.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모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영희 씨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했던 말 사실 좀 상처였어. 그런데 민정 씨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걸로 기분 상한 거야? 그 순간 영희 씨는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말한 것도 다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 부족입니다. 당신의 말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잊은 게 아니라 당신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말했습니다. 기억은 중요도에 따라 저장된다. 마음에 남는 말, 다시 떠오르는 장면은 대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말이 그 사람 머릿속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 관계를 지킬 자격이 있다. 맞습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까먹은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는 무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너는 기억 못할지 몰라도 나는 그때 꽤 힘들었어.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그때 진심이었다는 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억지로 기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기억에 없다는 건 당신 자체를 소홀히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화 중에 불편함을 느껴 살짝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 아니, 그 정도로 기분 나빠?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이 말 한마디에 당신의 감정은 사라지고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준호 씨는 오랜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요즘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일은 안 하고 칼퇴만 잘하더라. 그 말에 준호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론 꽤 불쾌했습니다. 그날 밤 계속 곱씹히는 그 말에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말, 난 좀 신경 쓰였어. 괜히 내가 일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 그러자 동료는 바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걸로 기분 나빠했어? 넌 원래 좀 예민한 편이긴 해. 그 말에 준호 씨는 이제 다시 말 못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감정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느껴진 사실입니다. 그걸 틀렸다, 이상하다, 예민하다고 몰아가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보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감정을 무시당하는 순간 관계는 멈추고 마음은 다친다. 감정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되면 그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닌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 속에서 내 마음은
뒷전이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에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을 향한 이해의 포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나한텐 분명한 일이야.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심으로 느낀 감정이야. 그건 방어도 아니고 공격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용기 있는 대화입니다. 예민하다는 말로 감정을 덮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5번째, 내 말은 틀리고 그 사람 말만 맞다. 말투는 조언인데 태도는 지배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에 놓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무슨 말을 꺼내도 항상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돼.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라는 말이 돌아오는 관계.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항상 틀렸다고 평가받고 그 사람의 말만이 정답처럼 강조되는 순간들. 처음엔 경험이 많아서 그렇겠지. 나보다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죠. 실제 사례 하나 전해드릴게요. 30대 직장인 상우 씨는 선배 형처럼 따르던 지인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안할 때마다 그 지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건 좀 아니야. 넌 너무 이상적으로만 본다. 그건 내가 예전에 해봤어. 안 돼. 상우 씨는 처음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도 그 제안을 들어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우 씨가 말하면 그 사람은 듣기보다 바로 판단했고 결정은 항상 그 사람 몫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우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떤 의견도 틀렸다고 할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자꾸 입을 다물게 된 거죠. 이런 말투, 사실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의견의 탈을 쓴 우월감의 선언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슈나이더는 사람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할 때 틀렸다는 말로 상대의 자율성을 먼저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율성이 무너진 관계에선 대화가 아니라 복종만 남는다. 바로 이런 말투입니다. 그건 아니야. 너는 늘 이상적으로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논리로 포장된 공격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관점은 중요하지 않고 정답은 늘 내 말 안에만 있다는 태도. 결국 내 말은 사라지고 상대의 말만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내 존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존재하지만 지배적인 언어는 존재를 지운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관계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한 지배고 말이라는 이름의 서열 매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선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도 들어줬으면 해.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 말투는 좀 부담스러워. 나는 내 감정을 이야기한 거야. 정답을 바란 건 아니었어. 이건 내가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존재하게 만드는 말의 권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말이 항상 틀리고 그 사람 말만 정답처럼 여겨지는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키워주는 대화가 아니라 한쪽만 키워지는 구조입니다. 관계란 정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늘 옳아 보여서 내 마음을 감추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옳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말할 기회를 잃어버린 걸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자꾸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다가올 때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계를 끊거나 둘 중 하나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말로 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참는 게 어른스럽다, 화를 안 내는 게 현명하다. 물론 감정을 조절하는 건 중요하지만 참기만 하면 결국 무시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사람은 말 안 해도 참을 거야. 조금 세게 말해도 받아줄 거야. 하는 침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도 감정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말, 솔직히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오히려 상처가 돼요. 이런 말은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표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전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아니타 켈리 박사는 대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갈등 상황에서의 자기 표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불쾌한 상황에서 그냥 넘기게 하고 다른 그룹은 단 한 문장이라도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표현한 그룹은 스트레스 수치가 43% 낮았고 같은 상황을 겪었어도 이후 자존감 회복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무시당한 기억이 해석 가능한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존재는 말로 증명된다. 말하지 않은 존재는 아직 인정되지 않은 존재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투를 쓸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순간 내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표현해야 합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를. 두 번째, 감정을 질문형으로 되돌리세요. 사람은 자신이 한 말보다 그 말에 대해 되돌려받은 질문에 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이럴 때 정면으로 맞서기보단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겁니다. 혹시 너라면 그런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들렸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방어할 틈이 줄어들고 자신의 말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비난이 아니라 성찰을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전환 프레이밍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는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보다 스스로 깨닫게 될 때 가장 많이 변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불쾌한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는 그룹과 질문형으로 되묻는 그룹을 나눠 감정 변화를 측정한 결과 질문형 그룹은 스트레스 반응이 평균 32% 낮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효과가 2.4배 높았습니다. 질문은 감정의 열기를 낮추고 대화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질문은 마음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감정은 쏟아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묻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지워버리려 할 때 그 말에 질문 하나 던져보세요. 당신은 이미 주도권을 되찾은 겁니다.
세 번째, 정리형 문장으로 선을 그으세요.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감정을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들면 오히려 내 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호한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그걸로 서운해하는 건 좀 유난스럽다. 그건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다음처럼 정리된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그게 내 마음이었어. 거기까진 존중받고 싶어. 오해든 아니든 난 그렇게 느꼈어. 그게 내 입장이야. 그 말은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 난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단호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내 감정의 사실성을 선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건 내 감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감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위한 말입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말합니다. 감정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느껴졌다면 그건 존재한 것이다. 그녀는 이와 관련해 감정 표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정을 간결하게 정리해 말하는 사람일수록 관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상대방의 방어심도 적어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건 내 마음이었어라는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감정을 분명히 세우는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감정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게 하면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면 이해받을 기회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 오면 길게 설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짧고 단단하게, 그건 내 감정이었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와 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줍니다. 네 번째, 반복 금지를 선언하세요. 무시하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이런 말들은 반복될수록 내 마음의 무게를 줄이고 결국 감정 표현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명확한 선언.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요. 상대가 또다시 그건 네가 예민한 거지. 그 말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줘. 난 그 말에 상처받아. 그런 반응이 반복되면 나도 더는 말 못해. 그 태도 다음엔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상대에게 내 감정의 한계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버클리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반복되는 무시를 겪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 자체를 포기하고 대인관계에서 회피 반응이 커진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전략이 바로 반복을 막는 선 긋기 대화였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있었던 그룹은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과 회복력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말은 곧 자신을 잃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무시 앞에서는 이건 안 되라는 경계를 말로써 그어야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해도 그 한마디가 내 감정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 말 다시 하지 말아줘. 그 반응, 앞으로는 원하지 않아. 이 짧은 선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의 무게를 다시 돌려주세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만 무게를 싣고 상대의 말은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의 무게는 곧 권력이고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말에 눌려 침묵을 선택하죠. 이럴 땐 그 무게를 조용히 되돌려줘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말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어요. 이 한 문장을 더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네소타 대학 언어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동시존중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태도를 바꿀 확률이 60%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논쟁이 아니라 입장의 균형을 되찾는 대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말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느낌 가볍게 넘기지 말아줬으면 해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를 다시 균형 맞추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말의 무게가 평등하게 나눠질 때 유지된다. 맞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말만 맞고 그 사람 말만 중요해지는 관계는 결국 지시와 복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짓눌리지 말고 조용히 단단하게 말해보세요. 당신 말은 알겠어요. 하지만 내 입장은 이래요. 이 문장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내 감정을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말의 주도권을 나눠 갖는 순간 비로소 그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어떤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말은 한참이 지나도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엔 무시, 경시, 무관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말,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으셨나요? 그걸 왜 이제 말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어?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내 말이 늘 맞아. 이 말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언어적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만 되뇌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말은 내게 상처였어요. 지금 이 감정을 알아줬으면 해요. 이건 약한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시당하지 마세요. 감정은 지켜져야 하고 말은 들려야 하며 존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의 감정은 옳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와 조금 더 가까이 함께 해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에서 다 못 전한 심리학 이야기,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비하인드 콘텐츠, 그리고 특별한 마음 편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